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또 군통신선 대화에 닷새째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수중 핵 어뢰를 공개했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회의를 하는 김정은 총비서 모습이 중앙TV에 보도가 됐습니다. 글쎄요, 좀 심상치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독도 문제, 네. 과거를 한번 끄집어내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는 아베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됩니다. 아베 총리 이전에는 일본이 좀 우리한테 끌려오는 예. 그런 거였죠. 그래서 고노다마도 있었고 오부치 선언도 있었고 네. 사과를 한 총리들도 꽤 있었고요. 그런데 아베 이후에 과거사를 엎어버립니다. 고노다마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사실 일본이 위안부 관련돼서 일본 군이 개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인정했던 고노다마를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그렇게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중반기까지는 이 일본 쪽에 좀 끌려가면서 한일 관계를 조금 뒤바뀌는 한일 관계가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에 지지율이 급락하고 막 이러니까 독도를 가잖아요. 근데 독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도 안 가고 우리가 거기에 군도 진주를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버렸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꼭 독도를 가지 않아도 막바지에 일본에 대해서 그 전에 해왔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표현을 해서 쉽게 말해서 포퓰리즘적인 대응으로 확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결국은 일관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것이 이명박 정부 때도 엄청나게 대북 강경책을 쏟아내다가 뒤에서 정상회담 그것도 이제 돈봉투까지 주면서 했다는 이제 북한의 폭로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별다른 해명도 못하고 이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대일 관계나 대북 관계도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가 처형을 하고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사용하는 등 참혹한 그런 인권 현실이 담긴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자, 북한 인권에 대한 새 정부의 태도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에 대한 달라진 기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소위 대화나 혹은 또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했던 이제 문재인 정부나 과거 정부하고는 다르게 하겠다. 그런데 너무 자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말을 쏟아내거나 어떤 방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하거나 그럼 우리는 분단된 나라고 무력적으로 지금 대치되고 있고 정전 상태 아닙니까?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고요. 잘못하면 화약고가 되고 그 대가를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되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북한에 강력하게 하라고 하시면서도 사실 전쟁 가능성이나 전쟁 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치 않고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을 때 그때 국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북한이 막 조준 사격하고 막 이랬을 때 일촉즉발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쉬운 대북 노선은 강력하게 하겠다고 공개 비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전선을 긋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선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나 남북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라면 그것이 또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위기로 가고 전쟁 위험성이 있는 상황으로 가고 예. 이것이 또 한국 경제의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선적인 대북 정책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표변하고 전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북한을 자극하고 이런 것이 계속 될 건데 그러나 말기에는 네. 결국은 이명박 정부처럼 정상회담을 뒤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는요, 북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예. 여러 형태의 도발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내부에 이 대한민국 내부에 여론이 달라지고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획되지 않은 입장 변화나 이런 것을 또 추구하면서 어정쩡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월은 가고 한반도의 위기는 고조되고 경제적으로도 그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이러면서 과거 보수 정권처럼 아무것도 못 건지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말의 성찬으로 끝나고 위기감만 고조되고 손해만 보는 이런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15일이 김일성 생일 태양절인데요. 뭐 어떤 도발 좀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4월은 뭐 북한이 김정일 전 위원장이 예. 사실은 승계를 한 네. 그런 날이기도 하거든요. 제1비서관으로 또 되고 그래서 항상 태양절 전후에서 북한이 응분의 움직임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최소한 위력적인 무력 시위라도 저는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